근시가 진행되는 걸 억제를 하려면 지금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SNS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눈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병이 있을 때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없앨 수 있다. 꼭 AI로 만들어진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저도 거기에 막 댓글을 쓰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많은데 그런 한간에 떠도는 눈에 관한 속설들, 그래서 그 속설들이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처방하는 백내장 약들은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약들이고요. 보통 두 가지 약물을 처방하게 되는데 둘 다 항산화 효과로 어떤 약은 요오드가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 이상 있는 분들이 쓰면 안 되고요. 어떤 약은 항산화 효과만 있긴 하지만 크게 효과가 없어서 요즘은 잘 처방을 하진 않습니다. 백내장 치료 방법들은 50년 전, 30년 전, 10년 전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눈에 10mm 정도를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6mm 정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5mm, 그 다음에 요즘은 한 2.7mm, 8mm 정도를 절개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수술이 보통 빠르면 5분 안에도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물론 수술은 복잡한 수술이지만 환자분 입장에서 그냥 누워있고 가만히 있다 보면 금방 끝나거든요. 수술을 하면 완치고 재발이 없기 때문에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고 불편하게 되면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들이고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항노화인데 결국은 어떤 노화를 막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항산화 로션 정도를 바른다. 그 정도 느낌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40대에서 나중에 백내장이 빨리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오히려 안약이나 먹는 약처럼 그런 약들을 쓰는 것보다는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 당뇨가 진단이 되면 당뇨 조절을 잘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백내장이 빨리 오게 되는데 알러지가 있을 때 보통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질환들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 안에서 적절하게 스테로이드를 빨리 썼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X입니다. 우선 근시가 진행되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 결국은 눈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두운 데서 뭘 볼 때, 왜냐면 어두운 데서 뭘 볼 때 어두우면은 밝은 곳보다 초점이 잘 안 잡히게 됩니다. 초점이 안 잡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눈이 점점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어두운 데서 뭘 본다고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카메라도 어두운 데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카메라도 초점 잡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이 정확히 망막에 맺지가 않고 눈 뒤쪽에 맺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근시가 진행이 빠르게 되고, 가까이 보는 작업들, 근거리 작업을 하면 근시 진행에 영향을 준다라고도 많이 알려졌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보고들도 있지만 가까이 오랫동안 보는 것도 눈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뭘 보려고 하거나 가까이 보는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근시 진행을 좀 막으려면 되도록 가까이 오래 보면 3, 40분을 봤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5분 동안은 멀리 본다든지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점을 가까이 보다가 멀리 보는 거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어두운 데서 보는 것이 안 좋으니까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의 조도를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또 밝게 하면 눈이라는 게 빛 자극 때문에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 적절한 상태에서 조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시가 진행되는 걸 억제를 하려면 지금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거, 햇빛을 많이 받거나 하면 도파민 분비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도파민들이 눈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요즘 애들이 실내 활동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으면 해도 어렸을 때 맨날 밖에서 놀기만 했지 실내 활동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놀이공원도 실내에 많이 있고 실내에서 놀 수 있는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을 하면 할수록 근시 진행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을 안 하게 하려면 애들 바깥에서 풀어놔서 햇빛 많이 보게 해주시고, 어두운 데서 보는 거 주의하게 해주시고, 가까이 오래 보면 멀리 보는 거, 먼 산 바라보기 좀 시켜주시면 눈이 나빠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시가 되려면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전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부모님이 둘 다 근시가 있다라고 하시면 애가 근시가 될 확률은 보통 80% 이상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시랑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2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 200개 중에 몇 개가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근시가 있다고 그걸 뭐 미안해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근시가 질환이 아니고 요즘 애들은 거의 굉장히 많이 80% 이상이 근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조절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트로핀 안약이 나오기도 하고 밤에 끼는 드림렌즈도 있고 낮에 끼는 소프트렌즈 마이사이트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가까운 안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고도근시가 되면 눈에 녹내장이라든지 망막 이상이 잘 오기 때문에 고도근시가 되지 않도록 가까운 안과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눈이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X입니다. 우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CF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딘가 앉아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 환자 중에서도 TV에 누가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런 연습을 하고 오기도 하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은 6개가 있고요. 그렇게 좌우 위아래를 보시면 그냥 그 근육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열심히 운동하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그 근육이 조금 탄탄해질지 몰라도 눈이 좋아지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눈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는 노안이 오면서 원시가 점점 심해지거나 백내장이 생기거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이 생겨서 그러는 거지,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훈련을 한다고 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아들도 눈이 나빠지는 건 근시가 진행되면서 나빠지는 거지 눈 주변 운동을 한다고 그 근시가 억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시 억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치료라든지 활동을 하시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각각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있으니까 각각 안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5가 맞습니다. 우선 각막에 검은 동자가 있고 흰 동자가 있고요. 검은 동자랑 흰 동자 사이는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부분에 칼라가 들어있는 걸 이제 칼라 렌즈라고 하시는데, 우선 각막 검은 동자는 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 산소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일 좋은 성분들은 우선 그래도 산소를 10%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고, 거기다가 눈을 감게 되면 산소가 반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끼고 자거나 이런 건 최악으로 제일 안 좋은 상황이고, 렌즈를 끼는 것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칼라 렌즈는 가장 바깥쪽에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깥쪽에 색깔이 있는 부분이 눈에 겹치는 부분은 검은 동자랑 흰 동자 사이 부분입니다. 거기를 윤부라고 하는데 각막 윤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흰 동자에 있는 혈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검은 동자에 어떤 상처들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줄기 세포들이 모이는 데가 또 그런 각막 윤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학적 역할을 하는 곳들도 모여 있어서 눈에 감염이 있거나 뭐 균이 들어가 하게 되면 그런 치료를 하는 것도 윤부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렌즈가 들어가게 되면 윤부 쪽에 더 산소가 떨어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하나하나 자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검은 동자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검은 동자는 그대로 있는데 흰 동자에 있는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서 점점 검은 동자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칼라 렌즈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뭐 페인트에 의한 그런 독성 효과도 좀 줄고 샌드위치 패널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겉에는 투명한 부분들이 있지만 안에 색깔만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원래 있던 렌즈보다는 더 두껍고 산소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많으니까 칼라 렌즈를 뭐 가끔씩 정말 1년에 몇 번 일이 있어서 몇 시간 착용한다 정도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를 내가 매일 쓰는 렌즈처럼 하루 종일 착용하게 되면 적어도 몇 년 안에 각막염이 생기거나 흰 동자에 있는 혈관들이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칼라 렌즈는 매일 착용하면 안 되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도근시는 남들보다 눈이 크거든요. 겉에서 보이는 눈 크기 자체가 아니고 안구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크게 불면 얇아지고 어느 순간 터질 수 있는 것처럼 눈이 터지진 않겠지만 안구 자체가 커지다 보면 눈의 조직들이 얇아지고 앞에 쪽 조직과 뒤에 쪽 조직이 붙는 공간에서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위험이 생기거나 눈 뒤쪽에 망막과 시신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눈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눈 안에 있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벽지에다가 구멍 뚫고 물을 막 집어넣으면 벽지가 뜯어지는 것처럼 망막이라는 곳이 이제 밑에 있는 신경층이랑 뜯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망막 체크를 하면서 혹시라도 눈에 문제가 있으면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해서 미리 망막 박리 같은 걸 예방을 해야 되고, 시신경의 문제 같은 경우는 시야 검사라든지 OCT라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시신경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도근시에서는 내 눈을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를 하려면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선은 망막 검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선생님이 6개월에는 1년마다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할 거고요. 고도근 씨지만 이상이 없으면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우선은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몸에 호르몬들의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몸 안에 물을 막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 눈에서 어떤 굴절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눈 길이는 똑같다고 하면 눈 제일 앞에 있는 각막, 고문동자에 물이 막 들어가게 되면 굴절력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안경이 안 맞거나 아니면 눈이 좋아진 것 같거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특별히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임신 과정이 다 끝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대부분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독증처럼 갑자기 뭐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하게 되면 눈에 있는 혈관들에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망막 중간에 부종이 생기거나 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시력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뭔가 혈압도 안 좋은 것 같으면서 시력이 뚝 떨어진 것 같으면 안과에 가셔서 눈의 혈관들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 말고도 어떤 비문증이 있을 때 이 먹는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다라든지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는 것들을 이 약을 먹으면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아지 광고에서 하얗게 된 백내장이 굉장히 심하게 된 강아지가 있는데 이런 약을 먹이거나 안약을 넣으면 좋아진다든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한간에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 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안과 의원들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안과 의원 가서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서 내 눈을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안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